에어컨 소리 때문에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이 더위에 그니까. 정말 영상을 위해. 아니, 성인이다. 이렇게 더운데 지금 부모님들 더 더워지는 소리. 뭐가 왔을까요? 뭐가 왔을까요? 방학이 왔어. 물론 여름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맞아요. 좀 대체적으로 짧죠. 맞아요. 겨울방학보다는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 방학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부모님들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학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학년은 한 1, 2, 3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루틴을 잡아줘야 돼요. 루틴? 루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딱딱 맞춰진 이 스케줄대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학교를 가서 갔다 와서 착착착 그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잠깐 풀어지냐? 바로 방학 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애들 물론 너무 신나죠. 너무 너무 좋죠. 근데 루틴이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사실 아이들이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방학이에요. 그렇구나. 그 저학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사실은 학교 갈 때랑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고학년 되면 불가능하다. 지금은 어려운 거지만 고학년 되면 불가능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어렵지만 1, 2, 3학년이 였을 때 꼭 아침에 원래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뭔가 일상을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꼭 8시가 돼야 한다, 9시가 돼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집에서 정해진 그런 약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잡아야 된다. 너무 늦지 않게. 맞아요. 너무 학교에 다니는 시간과 차이 나지 않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좀 레벨을 높여보자면 아이들과 그걸 같이 정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어떤 시간에 우리 일어나는 게 좋을까? 우리 학교 갈 때는 우리 8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방학이 되면 언제 일어나는 게 좋을까? 8시 반, 아이들 10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10시부터 하나씩 늘어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에 우리 땡땡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은 언제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혹은 우리 방학 때 꼭 지켜야 될 거 3가지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몇 가지 아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해보시면 훨씬 더 자립감도 기르실 수 있고 책임감이나 그리고 아이가 되게 독립적이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그런 작은 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틴을 이제 잡을 때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럼 아침 먹고 이제 어떤 학습적인 걸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학습적인 걸 해야 된다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가장 우리가 사실은 방학 때 많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 뭘까요? 독서죠. 독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저학년, 5학년 상관이 없죠. 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숙제를 얘기를 할 때 시간 또는 권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많이 읽는 그 어느 정도의 책 양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30분이면 30분 아니면 2권이면 2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독서만큼은 우리 빼먹지 말고 해보자. 이런 루틴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정하시면 되는데 그 추천이 독서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독서가 굉장히 기본이 되고 부모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1, 2, 3학년 때는 그나마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1, 2학년 때는 독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기 때는 막 그림책 많이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좀 귀찮으실 정도로. 그러다가 점점 3, 4학년이 되고 줄글책으로 변하면서 5, 6학년 때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반에서 한 2명 이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책을 멀리 하게 되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적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거든요. 근데 정말 책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읽은 친구들은 제가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음. 근데 이게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 사실 뭘 읽어야 될지부터 몰라요. 맞아요. 또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면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책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 부모님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가시는 거. 너무 덥지 않나요? 너무 시원한 곳이 도서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서점을 가주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사주신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이들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럼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고학년은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도 고학년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보다 먼저인 거는, 되게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네, 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부터는 진짜 무기력으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제일 힘든 학생이 무기력 학생이에요. 사실 맞아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다운 우리가 좀 시켜줄 수 있는데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정말 0이야. 맞아. 그러면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를 계속해서 상담하고 무언가를 푸시해줘야 되고 이거를 체험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25명, 30명 데리고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부모님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대화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는 게 없어. 그 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 대화가 있잖아요. 밥 먹어라. 이런 것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하시고 숙제해라. 그 이외에, 그러니까 네. 뭐뭐 해라 말고가 없어져요. 맞아요. 서로에게 궁금한 거를, 서로의 관심사를 좀 아느냐.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께 상담 드리려고 막 많이 찾아보죠. 근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거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자동차 박람회 같은 데 같이 가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자동차를 설명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진짜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답답하죠, 부모 입장으로서는. 근데 그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PC방 한번 가셔서. PC방 낮에는 괜찮거든요. 낮에 부모님이랑 가셔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애들이 막 되게 타박할걸요? 근데 그 타박 한번 들어주시는 거야. 재미가 있어.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PC방에서 얼마나 좋아요. 시원해. 너무 잘 돼 있어. 간식이 먹는 게 애들이랑 막 시켜 먹어 보는 거야. 간식이 아니라 거의 식당 거긴 수준이다. 거의 식당이잖아요. 너무 맛있대. 미슐랭이래. 나도 안 가봤지만 너무 맛있대. 그래서 애들이랑 그거 먹어보고, 야, 나 우리 엄마랑 PC방 갔다 왔어. 깜짝 대박. PC방? 엄마 잔소리 하려고 너 쫓아왔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가서 막 짜파게티 먹고 맞아요. 엄마가 같이 뭐 청소하는 게임 해주고. 맞아요. 그걸 해줬다고? 우리 엄마 짱이지. 야, 인형? 리스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너무 좋아지고 더 얘기할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방학 때나 가능해요. 애들도 학원 다니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학교 다니느라 힘들고. 애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학 때. 또 아이가 그거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하시면 좋은 방법 뭐 있죠? 요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맞아요. 보드게임을 같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도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 고학년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좋아하는 보드게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고학년들은 약간 추리하는 그런 느낌의 보드게임 좋아해요. 상대 걸 맞추고 이러는 거.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래포를 형성한다는 게 꼭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 같이 놀고. 맞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경쟁이 있지만 또 소소한 웃음이 있는 보드게임 하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를 좀 더 알아가고 아이들도 부모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일상은 깨지지 않는 그런 방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